좀 허전한데. 아 이게 없구나. 잠시만. 뭐 좀 먹다 했어. 펜이 어디 있죠? 아이고 더러워. 빨리 와. 어? 꼴등이야 꼴등. 어떻게 맨날? 자, 안녕. 자,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단 2차 방정식을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 다시 진행하고요. 뒤에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살짝 끊고 2차 함수 부분을 전부 다 학습을 할 차례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했었던 얘기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짚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뭐였습니까? 2차 방정식이 뭐였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딜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2차 함수 못 끝냈다.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할 수 있는 방정식. 그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앞에 2차 방정식이 딱 도착했어.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자, 그리고 이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근해 공식.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사이에 배웠었던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혹은 완전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하면서 배웠었던 게 있죠. 그럼 그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이라 그랬어. 왜? 이미 지금 그거 하기 귀찮아서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서 왜 또 다시 공식 사용 안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냐. 그걸 내가 이제 비유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막 금속판을 막 깎았어. 내가 제발 좀 그림 그리기 싫어가지고 잉크만 발라가지고 찍어내고 싶어가지고 막 금속판을 막 깎은 거야. 다 완성했어. 한 달에 걸쳐 완성했어. 그 다음 저쪽으로 치워두고 또 다시 그림 그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놓고서 정작 그걸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건 좀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운 이후로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 딱 한 가지. 우리가 사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귀찮아서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귀찮아서요. 그걸로 만드는 게 귀찮아서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3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5는 말이 안 되죠. 뭐 플러스 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걸 바탕으로 우린 풀어내면 돼. 근데 이거 갖다가 전개하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다. 진짜. 이걸 막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5,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아, 인수분해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근해 공식 써야겠다. x는 여기 이제 뭐 2a 분해하니까 이제 6 분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ac 3, 4, 12에다가 이것도 근이 존재하지 않나?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저 부가 아니라. 아, 바보네. 네 맞아요. 내가 왜 말하다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4ac, 3이 6 하니까 이제 24. 해석만 해도 문제를 풀어. 자, 고통스럽게 풀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은 3분의 5
그럼 x 플러스 1은 얼마? 루트 3분의 5. 그럼 x는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3분의 5. 끝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호의까지 우리가 다 풀어에 쳐버리지 말라.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딱 한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을 풀어야 된다. 근데 이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뭐 지피는 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진짜 막 시간이 나 예전에 어떤 레전드 친구 봤다 했잖아. 우리 1번이 인수분해, 그 다음에 2번이 완전 제곱꼴, 그 다음에 3번이 근해 공식, 1번 이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근해 공식 이런 매뉴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2번을 사용하는 상황이 오직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 줬을 때 이게 이제 우리의 매뉴얼인데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세 가지 방법을 배운 거야. 그냥 그 친구는. 근데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어떤 문제면 인수분해 했더니만 인수분해가 되고 어떤 문제는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좀 잘못된 방법일까? 아 1번 내가 뭐 이상한 걸 배웠나? 좀 잘못 착각하나? 근데 또 이렇게 2번 방법을 또 우연히 써봤나 봐. 근데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 정답을 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결심하는 거죠. 모든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풀겠다. 근데 혹시 왜 그런 건데? 아 그냥 이걸로 풀니까 이걸로 그냥 정착한 거야. 이런 단순한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 어딨어? 아니 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센 같은 그 밥이라고 바이블 비옵이라고 하는 문제집인데 그것도 이제 센 같은 문제집. 진짜 빼곡하게 애가 또 성실하기까지 어떻게 모든 문제들 전부 다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으로.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 중에 어떤 한 문제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아니 다음 방정식을 푼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 해서 이제 뭐 4분 얼마, 2번 뭐 어쩌고저쩌고 4분 얼마. 그러니까 한 문제가 마치 5문제의 효과를 내는 그 문제도 옆에다가 여기서부터 빼곡하게 오케이 1번 맞고 따다다다다 2번 맞고 따다다다다 3번 맞고 따다다다다 4번 맞고 따다다다다 5번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정말 성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내가 조용히 면담을 했지. 2차 방정식에 대하여. 근데 진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학교 딱 가가지고 옆에 있는 짝꿍 문제 푸는 거 잘 봐. 그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효율을 높인다는 게 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풀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 풀 준비라는 건 지금과 같은 매뉴얼, 즉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노하우와 그다음 그 이유, 논거 같은 것들이 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중3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다음 고1 과정에서도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중3 과정과 고1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은 약간 좀 포커스 두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단원을 그 이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중3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좀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고 했습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기본으로 너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이후에 있는 일,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얼마가 될 때 그때 이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게? 라는 역방향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주고 그걸 풀어라가 아니라 2차 방정식 근을 줘놓고 2차 방정식이 오게라고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 조금 그 메인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미리 조금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괄호가 있어서 분배 법칙하거나 아니면 개수가 분수거나 소수인 케이스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바로 다음 개념이 뭐죠? 개념 아마 7인가 그럴 것 같은데. 네, 근의 개수. 네. 아무튼 이제 그 부분부터 사실 이제 얘는 조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더욱더 집중하는 부분이긴 한데 미리 이제 좀 예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충분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화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그냥 그 빈도가 좀 적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어차피 우리 고등과정 나중에 또 공부를 할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2차 방정식은 원래는 언제나 근이 몇 개라고 했었어요? 2개.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근이 2개입니다. 2차 방정식은 언제나 근이 2개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서는 아직 수를
최대 범위로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수상에서는, 그래서 이 3학년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수의 범위가 뭐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실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수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2차 방정식은 언제나 근이 2개 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x제곱은 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1, 네, 오케이. x제곱은 마이너스 1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잖아. 아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어디 있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에서는 없어.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이 근이 꼭 2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이제 근이 없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이게 그냥 뭐 우연히 뭐 어떤 건 근이 2개가 있고 뭐 우연히 어떤 건 근이 없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는 또 많이 있고 뭔가 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별개로 공부했죠. 정신없이 그냥 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근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수업 지나갔더라고. 중근. 네. 중근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같이 어차피 지금 이 개념에서 다뤄지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하고 가자면 이 중이 이 네이밍이 되게 귀엽습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같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x, 1, 2, 크로스 3 확인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라고 근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같은 것들은 어때요? 이거 뭐 그냥 딱 보자마자 선생님 완전 제곱꼴인데요? 라고 해서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뭐 x, 2, 착착 4 완전 제곱꼴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어쨌든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뭐가 나와요? 이 위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요것도 얘랑 조금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얘랑 똑같이 본다면 이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로 합쳐진 거지. 자, 하나로 합쳐가지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 버리면 이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래서 이름이 중근이에요.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진짜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첩되어 있는 근이다라고 해서 중근이긴 합니다. 중첩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좀 기억하기 쉽게 2개 이상의 근이 합쳐져서 2개 이상? 뭐 3개도 합쳐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 나중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배울 건데 그때 가선 3개가 합쳐졌다 그럼 3중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중근이라는 것은 이제 2개 이상의 근이 합쳐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중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두 개 근이 이렇게 딱 합쳐져서 무거워졌다 라고 해서 중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더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엄밀하게 근을 우리가 2개를 갖는다고 하기는 해야 돼요. 엄밀하게. 근데 원래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대학 과정 정도쯤 가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그 고등 과정에서 몰라도 돼요. 근은 1개인데 중복도가 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 2개 취급을 받는다라고. 근데 실제 근은 1개인 거고. 실제 근은 1개인 거고 2의 중복도를 갖고 있어서 그냥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를 갖는다에 모순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은 1개인데 2의 중복도를 갖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몰라도 돼.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우리가 근 몇 개로 취급한다? 1개로 취급한다. 얘는 근 1개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와 같이 근이 x는 우리가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서 근 2개, 근 1개, 그리고 x제곱은 마이너스 1처럼 근 없음 이렇게 총 3가지 상황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근을 구해 봐야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면 그럼 근이 2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 근이 뭐 몇 개,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어떤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근의 공식을 먼저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근의 공식.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근 x는 뭐라고 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게 근의 공식이었죠. 자, 우리 아까 매뉴얼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그게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근의 공식은 사실 쓰는 게 인수분해보다는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냥 후순위로 밀려난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근의 공식으로 풀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뭐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의 근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2차 방정식은.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a랑 b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이 음수가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음수가 나와버리면? 그럼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런 수가 있어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인 수가 있어요? 있나요? 루트 마이너스 3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5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없죠?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된다면 이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식의 값이 음수가 되면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근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b제곱, 자꾸 책 보지 마세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이 음의 값을 갖게 된다면 계산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b가 1이고 뭐 a가 2고 뭐 c가 뭐 5라고 합시다. 그럼 너무나 자명하게 얘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갔잖아.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 그러면 그때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존재하겠어요? 그렇지, 0개가 존재하겠지. 아니, 없는 숫자라며.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한 결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결과라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며. 그럼 당연히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일단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야.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두 가지의 근을 갖고 있을 텐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뭐야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 이게 플러스 0을 하든 마이너스 0을 하든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똑같잖아. 그러면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면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한 개일 것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양의 값을 갖고 있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루트 양수 이건 실제 존재해 안 해? 존재하죠.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어떤 숫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어떤 숫자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무조건 다르겠지.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뭐 한 거랑 마이너스 뭐 한 거랑 당연히 다르겠지. 그 뭐가 0이 아니니까. 그치?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겠죠. 그치? 얘 혼자 활약하는구나. b제곱 마이너스 4ac. 저놈의 결과값에 따라서 근이 지금 두 개가 생길지 한 개가 생길지 없을지 이런 것들이 판정되는구나.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우리가 근을 판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여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딱 뭘 떠올리면 되냐면 그 근의 공식에 있었던 그 근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판별식이라는 것은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근호 안에 있는 식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왜? 걔가 0보다 크면 숫자가 존재하고 0보다 작으면 숫자가 존재 안 하고 0이면 그냥 얘가 0이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두 개의 근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수가 근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서 사실상 근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0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가 상쇄되어서 근이 중복돼서 나오는 중근에 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처럼 이것의 값에 따라서 근이 판별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괜찮지 않았겠어요? 네, 이렇게 합리적인 스토리 라인을 그리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라는 게 지금 이 개념 7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지 궁금했죠? 그건 바로 어디?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는 부분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다시 판별식은 어디 있었던 녀석이다?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었다. 자, 다시 판별식은 어디에 있었던 녀석이었다?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었다. 자, 다시 판별식은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었다. 그럼 그 녀석이 왜 어째서 근을 판별할 수 있었어? 걔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를 받아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수로서. 그치? 왜냐면 근호 안에 플러스가 들어있으면 그냥 정상적인 숫자예요. 뭐 플러스 루트 7이든 뭐 플러스 루트 13이든 다 정상적인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근호 안에 양수가 들어간 그 상황은 우리가 정상적인 숫자로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를 받아서 이것 더한 것과 이것 뺀 거 한 쌍으로 계속 두 개씩 나오겠지. 그치? 한 쌍으로 두 개씩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들이 마이너스 b들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들이 마이너스 b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쌍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고 그다음 근호 안에 있는 게 0이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가 아예 상쇄되어 버리죠. 0을 더하나 0을 빼나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호 안에 있는 게 0이 되면 얘는 중복된 근을 갖겠구나. 중근을 갖겠구나. 근호 안에 있는 게 음수면 그딴 숫자가 어딨어? 하면서 이제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면 중근을 갖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근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던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셋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논리를 전개 나가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걸 그냥 툭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 뭐 3개 정도쯤 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우다 보면 나중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면 근이 없었나? 이래버린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가 하나가 딱 있으면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었잖아 라는 장치만 딱 있으면 아무리 까먹더라도 그 순간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만의 그 기억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장치들을 좀 잘 만들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8 2차 방정식 구하기. 자, 여기는 이제 조금 가벼운 내용들로 구성이 돼요. 가벼운 내용 뭐냐? 그냥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건 내가 몰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1이라고 고정시켜 놓자. 뭐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으니까 보통은요. 자, 그런데 이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미정개수라고 불리우는 i로 이렇게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개수, 미,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소리. 정이 이제 정할 정자. 개수, 개수는 너네가 알고 있는 개수. 기회, 여의, 개수. 그래서 미정개수, 정해지지 않는 개수.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A, B를 칭하는 용어예요. 고등학교 용어인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정개수를 구하는 그 방법이 이제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할까? 근 뭐라고 할까요? 나 선택장애 생겼어 갑자기. 5. 너가 풀어. 자, 5 일단. 자, 그리고 또 대답 잘해라. 2. 그 저렇게 태세전환 할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근이 1이랑 5예요, 그쵸? 자, 근이 1이랑 5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A랑 B를 추론해야 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이 방정식 근이 1과 5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방정식의 해 정의가 뭐야? 방정식의 해 정의. 방정식을 참고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과 5가 지금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1과 5가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문자의 값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맞아. 대입해가지고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그 다음 5 대입해서 25 플러스 5A 플러스 B는 0.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잖아. 난 A랑 B만 구하면 장땡이니까. 맞아요? 네. 가장 원시적인, 그러니까 원시적이라는 게 약간 좀 우가우가 약간 좀 무식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원시적인 접근 방식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원시적이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그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요? 개수가 그나마 좀 협조적이니까 방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하잖아요, 계산 파전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 2학년 수준으로 푸는 것이라면 3학년 수준으로 푸는 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역 과정을 떠올려 보는 거야. 마치 곱셈 공식을 배우고 인수분해를 공부했었을 때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나? 곱셈 공식을 배웠을 때는 이렇게 전개하는 걸 하다가 인수분해할 때는 다시 묶는 걸. 내가 뭐를 전개하면 그게 됐을까? 뭐를 전개하면 그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봤잖아, 그렇지? 근이 1이랑 5가 나왔다는 건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 됐을까? 이것만 생각해보면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길래 근이 1이랑 5가 나왔을까라는 것만 생각해보면 돼. 불러봐.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래. 애당초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합니다. 그럼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5일 것이다. 얘가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지? 이거 약간 좀 구석기라면 이거 약간 좀 신석기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이라는 것은 그냥 근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 거죠. 근이라는 것은 결국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문자의 값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대입했을 때 참이된다라는 그 1차적인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셔야죠. 오히려 이 생각을 못하는 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다 라고 나온 순간 일단 대입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그 생각은 들고 있어야 돼. 그 생각 자체가 안 들어서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음이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길래 그 결과가 나왔을까?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맞나요? 네, 2차 방정식의 활용.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항상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 공부할 때 제일 부담스러웠었던 부분이 뭐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활용, 그렇지? 활용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웠어. 제일 힘들고, 제일 좀 난해하고, 식 쓰는 게 까탈스럽고. 근데 우리가 1차에서 그 고생을 했잖아. 그럼 2차로 올라왔어요. 얼마나 힘들겠니?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1차도 지금 힘겨워가지고 막 허덕이다 왔는데 지금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이거 진짜 어렵겠지? 어렵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 어떤 활용보다 이 활용이 가장 압도적으로 쉽다는 것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으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1차 방정식은요, 이게 선형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냥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례들이 다 1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2차식은요, 2차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진짜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게 다 똑같아요. 유형이, 뭐 1차 방정식의 유형은 한 60개? 아니야, 한 7, 80개 정도쯤 있다면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의 유형은 고작 해봤자 10개 미만? 일단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2차 식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요해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라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을 만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하냐. 답지 보고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 그냥 뭐 초속 뭐 몇 미터로 던져 올린 공의 시간당 높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이너스 뭐 5t 제곱 플러스 뭐 30t 플러스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준다고. 그때 5초일 때 높이는 얼마입니까? 그냥 5 대입하면 끝나. 그냥 그게 2차 방정식의 활용이야. 그냥 식을 다 줬는데 그 식을 줬으면 그것다 그냥 대입만 해가지고 답만 구하면 되지. 실제로 그런 문제들도 덜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압도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많지도 않고, 식을 세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식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식을 만들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그런 것들은 뭐 한 1시간 정도쯤 연습해 보면은 쉽게 정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아요라고 얘기한 케이스를 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이름이 조금 무섭게 생겼잖아요. 2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에 좀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도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좀 쉬자.